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아이언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걱정이세요? 뒷땅, 탑볼, 그리고 짧은 비거리. 이 짧은 비거리라는 것은 높은 탄도로 인해서 거리의 손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골퍼분들에게 아이언 바디 스윙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 아이언과 다른 드라이버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언,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언이라 함은 찍어치는 스윙이잖아요. 뒷땅과 탑볼은 임팩트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Y의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팩트 때는 이렇게 소문자 Y로 만들어줍니다. 손이 타겟 방향으로 나가면서 나의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쪽이나 아니면 왼다리 앞쪽으로 나갑니다. 자, 공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에서 임팩트를 한다 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손이 공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다 다운블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탄도가 아닌 낮은 탄도로 비거리 확보와 정확한 아이언샷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스가 난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손의 위치가 뒤쪽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레슨을 하다 보면 우리 골퍼분들이 레인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보시고 임팩트에서 딱 이 맞았을 때 그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위치에서 나의 손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골프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계에서도 임팩트 시점에서 나의 손의 위치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이 앞서서 우리 골퍼분들이 바디 스윙인지 손목 스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점검을 한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클럽을 던진다 뿌린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윙이 혹시 이렇게 클럽을 끌고 오다가 헤드를 던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백스윙이 와서 이 헤드를 공 쪽에다가 던져라, 뿌려라. 이 이론이라면 우리는 레깅 동작이라고 하는, 또는 임팩트 때 포핸드가 되는 동작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는 있겠지만 탄도나 방향 이런 부분의 불규칙성으로 인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서 여러분들이 헤드를 공 쪽에다가 던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스윙 찍어보면 앞쪽으로 엎어치거나 아니면 임팩트 때 손목이 풀려서 익스텐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임팩트 때 히팅하는 능력보다는, 또는 히팅하는 느낌보다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립 끝이 타겟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 주머니 뒤쪽으로 그대로 회전을 한다. 이게 스윙 레프트 왼쪽으로 빠지면서 바디 스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바디 릴리즈라고 하죠. 백스윙 가서 그대로 손이 멈추고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왼쪽 주머니 뒤쪽으로 그대로 빠져주는 겁니다. 반드시 가다가 기역자 모양으로 그대로 빠진다. 그대로 빠진답니다. 내 손이 뒤로 갔지만 헤드는 앞에 있다고 했죠. 요렇게, 그래서 내 손이 뒤로 간다고 해서 결코 이게 당겨치거나 깎아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나의 이론에 오류가 있진 않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언 바디 릴리즈에 대한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스윙 레프트로 해서 바디 릴리즈로 그립 끝이 그대로 가서 내 몸이 돌아서 스퀘어를 만드는 이 바디 릴리즈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레그 드릴로 해결을 하시면 좋습니다. 레그 드릴이란 뭐냐면 이렇게 임팩트 시점에서 손이 안 멈추고 그대로 나가는 행위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백스윙에 가서 손이 멈춰지면 결과론적으로는 클럽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손목이 나는 안 풀고 싶지만 풀리게 된다는 거죠. 팔이 몸에 잡히면서 채끝이 털리는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스쿠핑, 치키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이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손의 위치가 명치까지 가면 돼요. 안 멈추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가서 그대로 손이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내 손보다 헤드가 높이 올라가지 않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빠져나가면서 안 멈출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린다는 거죠. 안 멈추면 안 풀려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게 하라고요? 더 빨리 손을 움직이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손목은 안 풀립니다. 지금 제가 아주 대충 안 멈추고 갔죠? 자, PD님 한번 임팩트 시점을 멈춰서 공 맞을 때를 한번 영상에서 보여주세요. 그때 임팩트 때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 안 멈추고 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을 엄청나게 주었냐? 아니죠. 자, 이쪽에서 봐주시면 임팩트 때 어떻죠? 지금 대충 쳤는데도 불구하고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앞으로 갔죠. 일부러 제가 끌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손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 둘, 그냥 가는 거예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그 드릴 하면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프로들의 동작을 보면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레깅은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또 저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손목이 아파서 퍼포먼스가 나오지도 않고 부상도 유발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어떻게? 이 손등이 타겟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연습 방법으로는 벽면을 찾아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벽면에 가까이 가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 헤드가 이 벽을 때리지 않고 올라가서 나의 가슴이 쭉쭉쭉쭉쭉 돌면서 나의 손등을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등을 이렇게 말아주면 어떻죠? 손등이 스퀘어가 되죠? 이 부분에 헤드가 먼저 닿는지 아니면 나의 손등과 나의 클럽 헤드가 같이 가는지, 이 부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왼팔은 오히려 잘 펴지고요. 오른쪽 팔의 밴딩과 이 힌지는 더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몸은 엄청 잘 돌죠. 올라가서 돕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퀘어가 되고 저의 가슴이나 몸은 다 돌죠. 자, 앞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벽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백스윙에 가서 벽까지 나의 손등과 이 샤프트가 수직적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똑바로 밀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절대로 헤드가 공을 때리고 높이 올라서지 않도록 어디까지? 이 바깥쪽까지. 하지만 실제로 볼을 쳤을 때는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채끝이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추구하는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백스윙. 이렇게. 저도 지금 올라가지죠? 하지만 스윙을 하면 임팩트 때 저의 느낌은 이렇게 수직이지만 헤드는 분명히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조금 더 올라가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 손보다 헤드가 올라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백스윙에서 L자가 만들어지고 임팩트 때 L자를 치는 이런 L2L의 동작을 구사하는 이론의 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이라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스쿠핑이 있었고 그래서 뒷땅 탑볼이 반복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 자체는 꼭 아이언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드, 유틸리티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특히 웨지 같은 경우가 높이 떠서 안 나가는 골퍼분들이라면 웨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다른 부분은 절대 드라이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아이언은 이 다운블로우, 말 그대로 내려치는 디센딩이라는 타법이지만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어센딩의 느낌, 어퍼블로우의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레슨 자체는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손목이 캐스팅이 되거나 엎어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른쪽에서 손목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오면서 이 손이 어디까지 나간다? 바깥쪽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백스윙, 그리고 왼쪽 골반과 엉덩이,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손의 위치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연습이 너무 어렵다라는 골퍼분들이라면 꼭 백스윙을 다 하시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고 허리까지만 들어서 어프로치 한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하나 지나간다, 이 연습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 지나간다입니다. 허리까지만 들어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돌아간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너무 쉽고 또 너무 평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영상을 보시면 이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슬로우 모션 때 임팩트 시점에서 손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PD님 여기다가 스톱해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손의 위치가 어디 있죠? 앞으로 가 있죠? 작은 동작에서는, 이렇게 작은 동작에서는 손이 멈춰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백스윙이 작으니까 거리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작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임팩트 때 속도를 더 내려고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목이 안 풀려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꼭 허리까지만 드세요. 허리까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손의 높이가 머리까지 백스윙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과 실제 스윙이 다른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순간까지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엎어치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조금 더 샬로우까지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이걸 3단계로 나누어서 작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1단계는 평소처럼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면과 평행 만들어 주시고 절대적으로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샬로우 한다고 해서. 클럽은 평소처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뒤로, 오른발 뒤꿈치 선상으로 그대로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스윙. 뒤에서 바깥쪽으로 12시, 3시, 6시, 9시 시계판 위에서 제가 스윙을 한다면 올라갈 때는 이 2시, 2시 방향이지만 채를 4시에 놓고 10시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손이 아니라 이쪽에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10시 방향으로. 이 연습을 하면 드라이버 할 때, 다음 시간에 드라이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버 방법은 인아웃의 느낌이 커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엎어치는 것까지 같이 교정하는,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손을 많이 쓰는 골퍼분들이라면 2시에서
4시 만들고, 그리고 10시 방향으로 마치 이 드라이브를 걸듯이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인사이드에서 동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힌지와 밴딩이 만들어져서 엎어치거나 또는 손목을 이렇게 쓰는 동작까지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왼쪽 바깥쪽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임팩트를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시다 보면 이미 다운스윙 과정에서 몸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임팩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구간을 지나친다라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손이 여기 가슴, 명치까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절대로 이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곳까지, 가슴 위치까지 손이, 팔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속을 해주세요. 이 동작을 했을 땐 절대적으로 이렇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매달고 그대로 걸고 있을 뿐입니다. 안 멈추고 그대로 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쿠핑이 된다거나 엎어친다는 얘기는 오히려 내가 오른쪽 손목을 쓰고 맞을 때 손목 사용량이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끈처럼 흩날리는 느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곧 아이언이고 이게 곧 바디 스윙의 임팩트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언에 이어 드라이버, 바디 스윙, 어퍼블로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